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조건을 보고 각 질문에 답하랍니다. 우리 요즘에는요, 이런 복합식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출제되고 있어요. 100이면 100 출제된다라고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조건표를 봐주시고요. 그에 따른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하고 보니까 아파트였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있어서는 몇 층 이상, 높이 몇 미터 이상일 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지 지정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파트 보이면 무조건 층수가 30층 이상. 높이는요? 그쵸? 한 층당 4m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3, 40이 120m 이상이죠?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규모를 보겠습니다. 지상 25층이네. 근데 높이가 120m랍니다. 따라서 120m 그러면 요게 해당하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대수를 보니까 1100세대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때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한 명 추가입니다. 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해주셔야 되는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몇 명 선임합니까? 1100 나누기 300 계산해 주시면 3.땡땡입니다. 소수점 절삭해서 안전관리 보조자는 3명 선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져 있냐 하고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설치되어져 있었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되어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이다 라고 봐주시고요. 사용 승인을 받은 그 달에 종합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일자를 보니까 요때 선임되었답니다. 그리고 상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되기 이전에 강습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후 최초 실무 교육 이수 기한은요. 자, 이전에 강습교육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받아주셔야 되고요. 2024년 6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7월 11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몇 급? 1급. 안전관리 보조자 인원은요, 3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답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가스 화재 주요 원인 중 공급자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것을 골라보랍니다. 가스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이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것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가스 화재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원인이 있고요. 공급자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용기 밸브를 오조작하는 건 공급자의 원인 맞죠? 자, 잔량. 용기에 있어서 가스가 남아있네. 그 남은 거 누가 처리합니까? 사용자 처리 못해요. 공급자가 처리를 하는데 그 취급 미숙이랍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고압가스 운반 사용자가 합니까? 아닙니다. 공급자가 합니다. 그래서 1, 2, 3번 맞네요. 자, 4번 호스 접속 불량을 누가 방치할까요? 우리 사용자들이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게 사용자에 의한 원인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에 의한 원인과 사용자에 의한 원인. 내용은 많지만 잘 읽어보면 누가 공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냐 그것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기 교체 누가 합니까? 공급자가 합니다. 충전 작업 누가 합니까? 공급자가 합니다.
운반 누가 해요? 공급자가 합니다. 배달원, 그쵸, 공급자죠. 자, 사용자 보시면 실내에 용기 보관, 용기 보관 당연히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점화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누설 생겨서 폭발이 일어났다. 사용자에 의한 원인. 나머지 호스 접속, 성냥불로 누설 확인했답니다. 자, 우리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성냥불 가져다 대면은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가스 지금 누설되었습니다. 그럼 그 누설된 가스는, 그죠? 얘는 가연성 물질이고요. 지금 밖에 산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산소 있고요. 내가 성냥불 가져다 댔어. 점화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코크 조작 누가 미숙합니까? 사용자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사 현장 내에 전기 화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 공사 현장 내에서는요,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적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국내에 공사하는 현장에 있어서는 전기적인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주로 발생 장소는 지하에 있는 수변전실, MCC실, 동력 제어반 실리자 MCC, 모터 컨트롤 센터, 서버실 전기 관련 시설, 다시 말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선이 필요한 그러한 곳들에 있어서 전기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공사 현장에 가설 전선의 관리 소홀 및 전열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리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도 높습니다. 자, 가설 전선은요, 우리가 실제로 그죠? 온전하게 사용하는 전선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관리 소홀에 의해서 화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열기구 열이 발생하는 기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혹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화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화 지점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자, 전기 화재는 전선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화재는요, 전기 화재에 있어서 충전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때 충전부다라고 한다면, 전기가 채워져 있는 부분, 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선도 충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전선 내에 전기가 흐릅니다. 충전부 맞습니다. 자, 이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의 대부분 노출이 아니라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 지연 우려가 매우 큰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수원의 수위가 펌프 위치보다 높은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2번 부정되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원의 높이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는요, 풋밸브 설치해 주셔야겠죠. 이물질도 걸러 주셔야 되고, 체크 밸브 기능을 가지도록,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풋밸브라던가 아니면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올림 탱크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수원이 낮기 때문에 연성계, 진공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개는 언제 설치하자? 수원이 낮은 경우,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그러면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얘네 세 개는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수구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송수구는요, 우리 수원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유한해요. 따라서 소방대가 화재를 본격적으로 진압을 할 때는 우리 소방차로부터 물을 송수해주기 위해 송수구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던 낮던 무조건 설치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가 왼쪽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감지부 표시 온도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법 하나만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겹살구이, 육삼냉면, 육삼냉면. 너무 맛있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최고 하면은 숫자 6처럼 보이죠? 숫자 6. 10점 만점에 10점 최고라고 먼저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감지부의 표시 온도는요. 그걸 친구랑 일일이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원식2입니다. 원식스 숫자 2, 원식 2. 원식이라는 친구랑 일일이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39도 미만, 39에서 64, 64에서 106, 106 이상. 79도 미만, 79에서 121, 121에서 162, 162도 이상. 그러면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예죠. 106도 미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 내에 비화기 예시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공사 현장에는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정 작업들이 조금 많죠. 따라서 동일한 작업이라도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화기 작업을 합니다. 자, 우리 작업 1은 work라고 하고요. 비화기 작업을 쿨워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로 틀린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톱이나 토치를 이용한 절단 작업에 있어서는요, 조금 화재 위험이 있죠. 따라서 수동 수압 절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용접을 납땜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납땜 작업도 고온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접은 기계적 이음을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납땜도 화재 위험 작업이다라고 했죠. 이 납땜은요, 우리 플랜지 이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3번. 토치 및 방사톱으로 절단하는 것 대신에 기계적 파이프 절단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방사톱 대신에 왕복톱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동력 제어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 동력 제어반은요, 모터를 컨트롤하는 센터, MCC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 즉 펌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각 펌프, 주펌프와 충압펌프에 동력 공급과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각 펌프에 자동 또는 수동 기동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맨 위에는요, 전원 표시 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고요. 주펌프와 충압펌프에 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선택 스위치를 돌려가면서 수동으로 기동할 수도 있고요. 수동으로 정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기동 버튼이면 이 기동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수동으로 두고 기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켰다. 기동 확인 표시 등에도 점등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정지하고 싶으면은요, 정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충압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 선택 스위치가 있고요. 혹은 자동으로 놔주시는 자동 위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펌프와 충압펌프 둘 다 자동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충압 펌프에도 마찬가지로 기동, 정지, 기동 확인 표시 등이 있겠습니다. 2번 맞아요. 소방용 동력 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입니다. 자, 이게 지금 소방용입니다 라고 나타내기 위해 적색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외함은 두께 0.5 너무 얇습니다.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소방설비 기사 법규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신출 문제로. 근데 소방안전관리자에 있어서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 회원의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일단 1, 2, 3번은 전부 맞습니다. 허가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화재예방법, 소방시설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3번과 4번을 헷갈려 하셨는데요.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4번 소방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수첩이 주어졌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바로 부여가 되었는데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아예 다른 보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특례 폐지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이제는 소방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례가 폐지가 된다라는 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법에 있어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의 피난 통로, 그 밖에 안전시설에 있어서 우리 안전시설 등이라고 하죠. 안전시설 등이다라고 한다면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통로, 그 밖에 안전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자, 이 중 유도 등은 소방시설의 종류 중에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했었죠. 자동 확산 소화기는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 우리 다중이용업법에 있어서 안전시설 등 중에 소방시설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소화설비, 두 번째 경보설비, 세 번째 피난구조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창문은 비상구에 해당할까요? 창문은요, 비상구가 아닌 그 밖의 안전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중에 그 밖의 안전시설 등에 있어서는요, 누전 차단기와 영상 음향 장치 2가지도 더 있다라는 거 플러스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자, 우리 비상방송 설비는 규모가 좀 어느 정도 큰 건축물에 설치한다라고 했고요.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종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경보에 따라서 확성기, 스피커를 사용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스피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 확성기에 음성 입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확성기 음성 입력은요, 비상방송 설비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가보시면 실내 1W 이상, 실외 3W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아요. 그러고 3, 4번 보니까 아파트 등 그리고 창고 시설 2가지 경우가 더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술기준에 명시된 내용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기술기준에 명시된 내용이 조금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에서 명시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 등에 있어서는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술기준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아파트인 경우 실내에 있어서 음성 입력이 1도 아니고 2도, 3도 아니고 숫자 2입니다. 아파트 등은 음성 입력이 2W 이상일 것이라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술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틀린 것은 정답 4번이겠네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기술기준 가보시면은요, 실내, 실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4W 이상입니다. 실내 1W 이상 아니고요. 실외와 마찬가지로 실내 포함해서 3W 이상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어디에 몇 W 이상인지 꼭 체크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아파트입니다 라고 나오면 숫자 2를 찍어 주셔야겠죠. 요건 정답 4번.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 화재 발생했습니다. 그 건축물 내에 있는 재실자나 방문자들의 피난을 유도해 주셔야겠죠. 자, 그때 안전한 안전구역 또는 집결지로 피난을 유도해 주셔야 되고요. 계단 등에 있어서는요, 그 실로부터 복도로 나옵니다. 나와서 계단을 통해서 피난할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계단으로 몰리는 현상, 그걸 우리는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병의 모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콜라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병의 모가지가 좁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죠. 계단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병목현상이라고 합니다.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방향이 아니라 분산해 주셔야 됩니다. 분산해서 피난을 유도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양방향 피난 경로 중 폐쇄 또는 접근이 불가한 경로가 있는 경우 대체 경로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자, 피난 유도 시 피난자의 패닉 방지를 위한 안정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암기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 내 탱크 만져. 암송아지가 내 탱크 만졌답니다. 제 내 탱크 만져. 그러니까 욕 나오죠. 10, 100, 150, 200. 아까 누가 만졌다고요? 암송아지. 암송아지를 그래서 이동시키자. 암송아지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계속 내 탱크 만질 거예요. 제외 내 탱크 만져 10, 100, 150, 200 암송아지 이동시키자라고 암기해 주시고요. 자, 쟤는 위험물 제조소입니다. 제조소에 있어서 10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쵸, 정기 점검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10배 이상. 자, 외는 옥외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100배 이상. 내는 옥내 저장소이고요. 150배 이상. 탱크는 밖에 있는 탱크, 옥외 탱크 저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암송아지가 밖에 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겠죠. 옥외 탱크 저장소 200배 이상. 자, 암은요, 암반 탱크 저장소이고요. 송은 이송 취급소가 되겠습니다. 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와 자, 두 번째는요, 지하 탱크 저장소입니다. 마지막, 암송아지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자, 그러면 문제 보니까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저 3번이죠. 옥내 저장소에 있어서는 지정 수량의 150배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해당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자, 다음 중 유료 취급 시 위험물, 유료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기름을 주입할 때는 반드시 불을 끈 후 연료를 주입해 주셔야겠죠. 이동식 석유 난로는 넘어지기 쉽고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불이 붙은 상태에서 석유 난로를 이동하면 될까요?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동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유류가 들어있던 빈 드럼통을 사용하기 위해 절단할 때는 빈 드럼통 속에 남아있던 유증기, 그러니까 유류가 작게 공기 중에 물방울 증기 형태로 있는 그 상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배출 후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공사 현장 또는 건물 내에 화재 위험 요소가 있는 우리 그 현장을 화기 작업 금지 구역으로 정해서 건물의 관리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화기 작업 금지 구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가연성이 높은 재료로 마감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샌드위치 패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샌드위치 패널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빵과 빵 사이에 야채, 햄, 계란 등이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철판과 철판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있는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강판이기 때문에 주수 소화도 불가능하고요. 이 단열재에 불이 붙어버리게 되면 그쵸? 화재를 더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요 철판 사이에 갇혀있기 때문에 온도가 확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기작업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둡니다. 자,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 있어서는 화기작업 금지구역은 아니겠죠. 연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산점인데요. 자, 이때 산소 농도가 낮다라는 것은 연소의 가능성이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산화제 물질의 보관 및 취급 장소, 산화제다라고 한다면 남을 산소와 그쵸?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물질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 자신은 산소를 뺏기고 남은 산소와 결합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산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제 물질은 약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얘도 맞아요. 폭발물 및 위험물 보관 및 취급 장소에 있어서도 위험합니다. 화기 취급을 하게 되면 폭발의 우려가 커집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일반 원칙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최근에는요, 응급처치에 관한, 그 내용에 관한 문제가 7,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보시면,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해 주시면 될까요? 당연히, 우리 응급 환자가 좀 더 안전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의 안전보다는 구조하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기에서는요.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한다 라고 오답인 선지가 출제된 적도 많아요.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응급처치 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와 동시에 응급구조를 요청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발화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의 차이는요. 인화점은 점화원을 주었을 때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이고요. 발화점은 점화원을 주지 않았을 때, 즉 온도만 계속해서 높아졌을 때 그때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이 인화점보다 훨씬 높고요. 자, 연소점은 불이 붙었습니다. 점화원 주어서 불이 붙었는데 그때 5초 이상 지속이 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즉, 인화점보다 5에서 10도씩 가량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물질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해 착화가 되는 최저 온도, 착화점이라고도 합니다. 가연성 물질을 공기 중에서 가열함으로써 발화되는 최저 온도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점화원 주지 않고 온도만 계속해서 높였을 때 열 축적에 의해서 스스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가 되겠죠. 자, 발화점은 탄소수가 적어질수록 낮아진다가 아니라 탄소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쵸, 체인이 길어집니다. 탄소 체인이 길어집니다.
자, 체인이 길어졌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졌겠죠.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될수록 열을 더 많이 받아서 그 받은 열로 인해서 얘네가 발화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진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황린의 발화점은 35도다. 요거 하나 암기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중 옥내수화전 설비의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 시에 있어서는요. 그쵸? 직사형 관창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직사형 관창. 그러면 1번 맞네요.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완벽히 배출된 후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초기에 방수 압력을 측정을 할 거예요. 방수 압력을 측정할 때 배관 내에 공기가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이물질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내가 방사하게 되면 팍팍팍팍 하면서 공기랑 같이 이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물만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압력을 측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수압력 측정기는 봉상주수 상태에서 측정한다. 맞습니다. 방수압력은 이렇게 봉상주수 상태에서 평행이 아니라 우리 피토 게이지를 어떻게 놨습니까? 직각으로 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이물질이나 공기 등이 왜 완전히 배출이 되어야 되냐. 피토 게이지에 들어가는 요 구멍이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이물질이 같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정확한 압력이 측정이 되지 않겠죠. 그걸 생각을 해주세요.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자, 첫 번째,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설치 허가 제외 대상이다.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위험물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허가 권한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설치 허가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은 맞고요. 자, 우리가 모아봐 여러분들이 그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농축수 20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축수 20, 즉 농해, 축산, 수산 어떠한 곳들입니까? 물이 많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농축수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설치허가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이 많고 지정 수량이 20배 이하로서 조금 작다라고 한다면 허가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농축수 20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자,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때는 아까 위험물 시설에 있어서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주셔야 되고요. 제조소 등의 승계가 있을 때에도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불연성 물질은요, 연소가 불가능한 물질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성 물질, 두 번째 완전 산화 물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연소하면 발열 반응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반대 흡열 반응 물질에 있어서도 불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흡열 반응하는 물질. 자, 불활성 물질은 최외곽 전자가 가득 차 있어서 어떠한 가스, 어떠한 원소라도 화학적인 반응을 아예 하지 않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스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까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전 산화물은요, 우리가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반응해야 됩니다.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미 산소와 반응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인 물질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이 있죠. 요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2개입니다. 반면에 일산화탄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완전 산화물이 아니에요. 좀 더 산소와 반응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가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산화알루미늄은 Al2O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산화황까지 암기해주시면 좋아요. SO3, 3산화황이 되겠습니다. 완전 산화물은 다음과 같이 이미 산소와 반응이 다 끝난 상태인 물질들. 자, 마지막 흡열 반응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는 발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흡열하기 때문에 연소 불가능한 불연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질소 산화물도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완전 산화물이 아닌 것은 물, 산화, 알루미늄, 이산화탄소 전부 다 완전 산화물 맞아요. 대신에 질소 산화물은 왜 안 된다? 그쵸? 흡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산화물이 아니다. 정답 4번.